안녕하십니까. 작은 소리 상자의 김창대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가 과연 어떤 분들이 동대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가 아파트 주민들의 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보통 수십억 원에서 100억이 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한 이러한 예산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동대표들이고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동대표란 여러분들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살림을 챙기는 가장 큰 축인데 그들의 업무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를 선정할 때부터 주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년마다 선출되는 입대위, 즉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가 바뀔 때마다 구성이 참 어렵습니다. 전체 선거구에서 동대표를 모두 선임하고 구성되어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수차례 모집 공고를 내지만 겨우 총 대표자 수의 3분의 2 정도의 정족수만 확보하여 입대위가 출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사임을 하면은 다시 선출 공고를 내지만은 선뜻 정족수를 채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예전에는 2년 임기로 한 번만 연임하고 다시 동대표가 되기 위하여서는 임기를 마친 후 4년이 지나야 동대표 입후보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연임으로 4년이 끝난 사람도 자신의 선거구의 선출 공고를 2번 이상 공고했음에도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이전의 동대표도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동호수마다 한 개 선거구에 약 100세대 이상의 1명 정도를 선출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바로 주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로서 업무를 파악하고 다양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동대표로서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을 보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평범한 분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동대표가 다 알아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항상 핑계가 이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법을 다 몰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는 그 법을 검토하고 그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몰라도 되는 일반 국민도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이해하고 법률적 행위를 해야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동대표들의 부족한 전문 지식을 도움받기 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관리를 맡기고 있지만 전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관리업체가 양심적으로 적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대표로서 그런 행위를 감독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법 이해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아파트 동대표들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한번 봐보실까요?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는 제27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라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 중 그 밖의 규약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래와 같다 했는데, 이것은 제일 아래에 있는 동대표들이 의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업무인 거죠. 관리비 예치금의 정액에 관한 사항, 관리비 주체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할 사항, 동대표 해임과 임원의 해임 요구, 그리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개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도난, 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의 CCTV에 관련된 사항, 자율 방범에 관한 사항,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제한된 안건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 규약에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 규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리 규약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4조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 등 해가지고 나왔는데, 1항은 의결 방법입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된다. 그런데 2항에 가서 보면은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 또 관리규약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제정, 개정, 폐지, 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제안, 이렇게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법을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장기 수선 충당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공동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하는 거, 그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선정 지침 같은 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대표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열정과 의욕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법률적 이해가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법률적 행위를 행할 때 그 법률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동대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던 60대, 70대 주부님들, 아니면 법률 이해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 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동대표 회의에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결을 할 때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라도 위법한 일이 있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적법한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부결시켜야 되는 일이 있고, 불이익한 일이라도 가결시켜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동대표 회의 전에 관리사무실에서 배포하는 여러 종류의 회의 안건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담한 수십억의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관리 주체를 감시하게 맡겨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실정인데 아파트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찌되었건 입대인은 구성이 되어서 출범을 하고 동대표들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도 없고 참여도 없으니
능력과 실력을 갖춘 동대표님들을 선임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동대표들의 능력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변 분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아파트 동대표들은 저런 능력이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의 아파트는 속된 말로 아수라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파트 동대표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 상자의 김창대였습니다.